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대기, 수질, 폐기물, 실기 필답형 합격을 위한 합격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실기 시험을 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사장에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먼저 시험지를 내줘요. 실기 시험지를 내주고 감독들이 시험을 시작하는과 동시에 반드시 수험자 유의사항을 한번 읽어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험자 유의사항은 반드시 필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수험자 유의사항에 보면 여러분들이 소수점 처리나 아니면 문제를 풀이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꼭 보셔야 돼요. 자, 실기 필답형 시험지 맨 앞에 보면 수험자 유의사항이 있어요. 자, 유의사항에 보면 그 유의사항에 있는 단서를 기준으로 해서 답안을 작성해야지만이 정답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수험자 유의사항에 있는 단서를 이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오답 처리가 되니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게 뭐냐면 계산 문제에 관계되는 우리가 소수점 처리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거기 보면 계산식을 쓰고 정답을 기재하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식을 반드시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계산식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공식을 쓰고 공식에 관계되는 각각의 인자를 설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식에 여러분들 공식은 굳이 쓸 필요 없어요. 공식에 대입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공식이 있으면 공식을 대입을 하고 그리고 나온 값을 정답란에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기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소수점 자리는 여러분들 수험자 유의사항에 보시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라고 하면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주시면 돼요. 반올림이라는 것은 숫자 5 이상을 한 자리로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특별한 경우가 뭐냐면 문제에서 단서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개수를 계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서는 수험자 유의사항에 있는 단서와 관계없이 일단 가장 우선이 되는 게 뭐냐면 문제에 있는 단서가 가장 우선이에요. 그리고 개수 같은 경우에서는 소수점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완전 올림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필기구에 관계되는 단서가 있어요. 자, 필기구는 반드시 흑색 볼펜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흑색 볼펜만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우리가 풀이를 했을 때는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두 줄을 긋고 그리고 감독위원회 날인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틀린 그때 날인을 받으셔도 되고 감독들이 마치고 해준다고 해도 반드시 여러분들 날인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수험자 유의사항에는 없지만은 우리가 사용하는 계산기가 있어요. 자, 공학용 계산기는 여러분들 큐넷에 들어가시게 되면 큐넷에 공지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학용 계산기는 입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학용 계산기는 입력이 가능한 중에서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공학용 계산기만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학용 계산기를 새로 구입하는 사람은 큐넷에 들어가서 나와 있는 보통 우리가 카시오나 샤프 계산기를 많이 사용할 텐데 큐넷에서 공지되어 있는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 하나씩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계산 문제의 풀이 과정 및 소수점 자리 처리입니다. 가장 중요하겠죠. 자, 계산 문제를 풀이를 해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 공식에 있는 각각의 인자를 서술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계산 공식에 바로 여러분들이 대입을 하는 것을 계산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계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답만 적어놨어요. 그래 정답이 맞아요. 그럼 부분 점수를 주지 않을까?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반드시 계산식이 들어가 있고 정답이 있을 때 답으로 채점을 하게 되는 거죠.
반드시 계산식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정답을 기재하라고 정답란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계산식을 여러분들이 기재하고 그리고 정답란에 한 번 더 정답을 기재를 해 주셔야 돼요. 정답을 기재했을 때 소수점 처리를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이죠. 자, 그러면 소수점 자리에서 주의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수점 자리를 우리가 처리를 했을 때 보통 보면 중간 과정이 있고 최종 정답이 있잖아요. 그럼 중간 과정은 실제로 보면은 단서가 없어요. 정해진 규칙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중간 과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유량을 계산을 했어요. 자, 유량 Q는 면적 A 곱하기 속도 V란 말이에요. 그럼 유량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면적을 계산하고 속도를 계산해서 곱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면적을 4분의 파이 D의 제곱해서 얼마라는 값이 쭉 나오겠죠? 자, 그리고 속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얼마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되도록이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을 해주는 게 좋아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한다는 소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중간 과정에 들어가는 값들이 소수 넷째 자리까지 처리하게 되면 정답에서 오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래서 오차 이내의 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하게 중간 과정을 서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서는 되도록이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소수 넷째 자리까지 처리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주시면 오차가 항상 정답이라는 것은 오차 범위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차 범위를 최소로 줄여야 된다는 게 소수점 처리의 하나의 방법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중간 과정은 정답을 오차 안에서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처리하시면 돼요. 이거는 규칙은 없어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오차 범위 안에서 만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종 정답은 여러분들이 문제 조건에서 소수점 처리에 관계되는 내용이 없으면 수음자 유의사항에 있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문제 조건에서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그리고 또는 개수라고 하면 문제의 단서를 우선하고 개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완전올림을 합니다. 완전올림이라는 것은 뭐죠? 완전올림이라는 것은 1 이상의 숫자를 우리가 한 자리를 올려주는 거죠. 자, 그럼 문제에서 소수점 처리에 대한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거. 문제에서 소수점 처리에 대한 단서가 있으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핵심. 자, 그리고 개수에 관계되는 문제가 나오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완전올림을 한다는 거죠. 완전올림을 한다는 것은 1 이상의 숫자를 여러분들이 한 자리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완전올림을 하잖아요. 완전올림 하는데 둘째 자리나 셋째 자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반올림을 해요. 반올림을 하는 숫자가 1 이상이 됐을 때 한 자리로 올려주는 거죠. 만약에 첫째 자리에서 1 이상의 숫자가 있으면 관계없어요. 무조건 한 자리를 올리면 되는데 1 이상의 숫자가 없어. 제로야. 근데 둘째,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돼요. 그러면 반올림을 시켜서 1 이상이 되면 한 자리를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수점 처리 자리는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수음자 유의사항에 있는 소수점 처리, 수음자 유의사항에 있는 소수점 처리는 정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자, 그리고 문제 단서가 있으면 단서 우선, 개수가 있으면 개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완전올림. 그리고 부득이하게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값을 계산을 해서 대입을 하는 경우에서는 중간 과정은 최종 정답에서 오차 이내의 값이 나오기 위해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 교재에는 중간 과정이라도 그렇게 안 돼 있던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습관을 들여놓는 거죠. 자, 그래서 소수점 처리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이제 이론 문제가 있겠죠. 계산하는 문제와 이론 문제가 같이 나오니까, 자, 이론 문제를 서술했을 때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문제의 요구사항이 예를 들어서 3가지를 쓰시오, 5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요구사항에 알맞게
가지수만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개를 적으라 하는데 5개를 적었어요. 그럼 위에 있는 1번, 2번, 3번만 채점을 해요. 4번, 5번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바르게 여러분들이 가장 알맞다고 생각되는 개수만큼만 적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론 문제는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서는 부분 점수가 있어요. 3가지를 쓰시오. 6점이야. 그러면 한 개당 2점의 부분 점수가 있어요. 근데 기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론 문제가 100% 부분 점수가 있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론 문제는 개수에 맞게끔 부분 점수를 주겠지만은 기사에서는 부분 점수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기사에서는 부분 점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완벽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산업기사에서는 이론 문제에서는 몇 가지를 쓰시오 점수 100점에 해당하는 부분 점수가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실기시험 출제 형태를 우리가 과목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기환경 기사 그리고 대기환경 산업기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준을 잡았을 때 2019년 이전까지, 그러니까 2019년까지 그리고 2020년부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2019년까지는 실기가 필답형이 60점, 그리고 실험 자급형이 40점.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복합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합형으로 시험을 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시행되는 2020년부터는 실기가 필답형이 100%예요. 그래서 필답형이 100점 만점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자급형이라는 게 없잖아요. 실험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부 다 필답형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게 되죠. 그래서 대기환경기사와 대기환경산업기사는 지금 출제되는 문제수가 몇 문제가 되느냐면 20문제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20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서는 2019년까지는 필답형과 자급형 시험으로 두 가지로 시험 쳤기 때문에 보통 10문제에서 12문제를 시험을 치고 그리고 플러스 자급형 점수까지 합쳐서 당락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2020년부터는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 20문제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기 필답형이 100점 만점으로 해서 문제수는 20문제. 자, 이 20문제 중에서 계산하는 문제가 12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그리고 이론 문제가 8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총 개수는 20문제가 되는 거죠.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20년 1회 시험부터 대기환경기사와 대기환경산업기사는 필답형 문제로만 출제를 해요. 그래서 출제되는 문항수는 20문제가 되는데 20문제 중에서 계산하는 문제는 12문제 정도, 이론 문제는 8문제 정도를 평균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수험 준비는 기존에 출제되고 있는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그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풀므로써 비슷한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인강 자체를 적어도 한 3번 정도를 들으세요. 3번 정도를 들으면서 개념을 정리하고 문제를 풀게 되면 여러분들이 유사 문제가 출제된다 하더라도 쉽게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강을 한 번보다는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게 수험 준비에서는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수질환경기사와 수질환경산업기사에 해당하는 실기시험 출제 형태를 설명하겠습니다. 2019년까지는 필답형과 실험 자급형.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시험을 봤기 때문에 복합형 시험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2020년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치러지고 있는 2020년부터는 실기가 필답형 100점 만점으로 우리가 시험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급형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필답형으로만 여러분들이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출제되는 문제수는 몇 문제 정도가 되느냐면 18문제가 출제돼요. 수질환경기사와 수질환경산업기사는 자, 18문제 중에서 계산하는 문제의 비중은 10문제 정도, 그리고 이론 문제의 비중은
8문제 정도가 출제되죠. 그래서 계산 문제 10문제, 이론 문제 8문제를 합쳐서 총 18문제를 출제를 해서 100점 만점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19년까지는 문제 수가 10문제에서 한 12문제 정도 줄죠. 그러니까 복합형으로 시험 칠 때거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수험 준비를 했을 때는 우리가 2020년부터 필답형으로만 시험 친다고 해도 그 이후에 게 문제가 줄어 나오는 게 아니고 2020년 이전에 있는 문제들도 같이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출제되어 있던 문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하고 이해 폭을 넓힘으로써 유사 문제가 출제됐을 때 내가 풀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놓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려면 그 첫 단계는 뭐냐면 제가 설명하는 인강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하는 거는 인강은 보통 3번 정도 반복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지 문제 출제 경향도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인강 자체를 한 3번 정도 반복을 해서 듣고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여러분들이 공부가 쉬워집니다. 자, 그리고 자, 폐기물입니다. 폐기물 처리 기사와 폐기물 처리 산업 기사는 처음부터 필답형으로만 시험을 봤어요. 작업형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실기는 필답형을 100점 만점으로 시험을 칩니다. 자, 그리고 출제 문항수는 20문제 정도가 돼요. 자, 그 중에서 계산하는 문제가 8문제, 그리고 이론 문제가 12문제 정도가 되죠. 그래서 수질 대기에 비해서 계산하는 문제와 이론 문제가 반대로 바뀌었죠. 그래서 폐기물 처리 기사와 폐기물 처리 산업 기사는 계산하는 문제가 8문제 정도, 이론 문제가 12문제 정도, 그래서 총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수험 준비는 마찬가지. 인강을 여러분들 3번 이상 반복해서 듣고 일단은 이해의 폭을 넓힌 다음에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를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인강에 관계되는 문제를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소화를 했으면 당연히 교재에 있는 나머지 문제도 여러분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환경에듀의 인강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인강을 시청하는 순서는 가장 최근 기출 문제를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책 순서대로 보지 말고. 왜 그러냐면 가장 최근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출제 경향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의 기출 문제를 먼저 보고 그리고 지난 기출 문제 순서로 여러분들이 인강을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강 자체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리고 뭐 인강의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는데 일단은 가장 최근 문제를 먼저 보고 지난 문제 순서로 보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강을 전체적으로 3번 정도를 무조건 반복적으로 시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인강을 여러 번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핵심 기출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인강이 지금 여러분들 한 8년치 이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강을 완전히 숙지를 하게 되면 최근 기출 문제를 기준해서 8년치 정도의 기출 문제, 그래서 8년치에서 10년치 정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 문제에서 한 10년치에서 8년치 정도? 그러면 그 문제 자체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반복 학습을 해서 완전히 숙지를 해놔야 돼요. 자, 그래서 8년에서 10년치 문제가 완벽히 숙지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나머지 책에 나와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시 숙지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 합격할 수 있게끔 완벽한 수험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환경기사 또는 환경산업기사의 실기시험에 대비해서 완벽하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실기시험은 한 번만에 완전히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는 한 번만에 끝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정성을 들여야 되고 노력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떨어지면 시간적인 낭비와 또 했던 공부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공부했을 때 열심히 해서 끝내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합격 전략이라는 거 꼭 신경 쓰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인강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환경에듀 전하택 교수였습니다.